네, 오늘도 딘사이트스 다냐 선생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휴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마감했었던 국내 증시 또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과 함께 또 연휴 사이 있었던 뉴욕 증시 동향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지금 보면 지난주 금요일은 우리가 딱 두 가지만 한번 조심하자고 그랬는데 두 가지가 다 터져버렸어요. 첫 번째로는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지수 변경이기 때문에 지수 변경에 제외된 주식들 매도가 나오면 지수가 좀 조정받을 수 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외된 종목들은 장 초반부터 매도가 급증됐고 또 특징적인 것은 3시 30분 단일가에서도 또 매도 폭탄 맞으면서 2시 20분에서 2시 30분 종가 사이에서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엔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다. 970원대를 지난 2024년 8월 5일 차트하고 11월 15일인가요? 그 차트 보면서 엔화가 970원을 넘어갔을 때 작년 8월 5일 날은 블랙 먼데이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또 11월에는 980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8일은 정말 좀 저도 좀 많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가늠스지 않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은 이제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트럼프는 즐기는 것이 아닌가. 우스갯소리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트럼프는 돈 벌기 참 좋겠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이 급변하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일단 제일 큰 부분은 결국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강행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2월 ISM 제조업 PMI가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 21년 8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근거에는 고용 지표 둔화도 있어요. 그러면 제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연준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들, 연방 공무원들 막 해고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러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은 TSMC가 지난 주말에 145조를 신규 투자하겠다. 이런 쪽에 나왔지만, 결국엔 이 구도가 나토와 미국, 이 대립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 나토 지역들의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 시장 3대 지수는 크게 낙폭을 하락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 신용부도위험 CDS를 보더라도 2월 24일 날 30.58을 기록했는데 3월 3일이죠. 오늘 새벽 보니까 34.18로 11.77%가 급증했거든요. 즉 국가 신용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지금은 좀 안 좋은 자리다. 하지만 이제 지난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지금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는 거 보면 지금 숨고르기가 있고 지지를 잘 보이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말씀을 드렸죠. 18,830을 깼을 때는 저 밑에 있는 300일, 즉 17,500 수준까지도 우리가 조정을 열어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 시가 됐는지 지금 그렇게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가 신용부도도 최근 들어 이제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토와의 대립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미국은 결국에는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면 300일 지지 부분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 미국 시장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새벽에 마감한 시장 보면 굉장히 살벌했어요. 어제 새벽만 하더라도 우리 3월 시장은 좀 좋을 수 있겠다 했는데 결국 오늘 새벽 보니까 계속해서 추풍 낙엽처럼 낙폭이 확대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섹터별로 본다면 제약 바이오와 통신 섹터들, 비철 금속 섹터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 이제 비철 금속이 강세를 보이면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그동안 끼쳐왔던 걸 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2차 전지 쪽도 반등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거고, 반면에 기술주 맥락이죠. 양자 섹터들이 이제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부터 해서 지금 보면 AI 섹터들이죠. 딥시크가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구축 포기하면서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양자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인공지능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연료니 이런 쪽까지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다음에 가상화폐도 트럼프의 전략 비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결국에 뚜껑을 여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수소차라든가 수소차, 석유 섹터까지는 약세를 보였어요. 자, 이런 와중에서도 보면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알레그로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든가 고릴라 테크닉스라든가 샌디스크, 애플러빈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양자 섹터죠. 실스크라든가 퀀텀 컴퓨팅,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썬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오클루라든가 뉴스케이 파워, 원전력들도 낙폭이 컸고요.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라든가 코인베이스 가상화폐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라든가 엔비디아 이런 것들, 인공지능 반도체 또 많이 빠졌고, 또 썬런이라든가 퓨얼셀 같은 연료전지라든가 태양광 쪽들도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ETF 쪽을 보면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이 불안하니까 다시 금이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금이 강세를 보였고 블록체인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이제 낙폭이 크게 나왔던 걸 보면 이제 헬스케어 쪽들이 낙폭이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와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IT,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이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M7 기업들은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제 M7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 역할을 했던 엔비디아를 보면 속수무책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딥시크 나오면서 인공지능의 하드웨어는 상투를 쳤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우려스럽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지지선까지 이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고,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이니까 똑같이 브로드컴 역시도 6%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엔비디아발 블랙이라든가 이런 GPU 같은 것들은 이제 수요가 저사양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도 고전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인공지능 섹터들 역시도 당분간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쪽에서 보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이 10% 이상 상승했다가 9%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 시점을 본다면 비트코인 장중에 78,600불대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9만 불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다시 86,000대로 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역시도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 78,600선 여기 지지 테스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이 불안하니까 금이 또다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892 온스당 여기까지 올라서 또 이제 신고가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고, 구리와 알루미늄, 니켈 같은 비철 금속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들 한번 긍정적인 반등 기대해 보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천연가스가 굉장히 에너지 선물 가지고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권 확인하면서 8% 이상 급등 나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천연가스와 이런 쪽, 그다음에 뭐 원자재 쪽은 천연가스 하나 쪽으로 봐야 되겠고, 대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선물 매도하시는 분들은 뭐 7만 8천 불 때까지는 뭐 매도 쪽으로 보시면서 이제 7만 8천 불에서 9만 9천 불 이렇게 박스권을 한번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이 의외로 견조했어요. 지금 보면 어제 시점에서 끝난 거 보면 상해가 3.97 그 포인트 하락했고, 심천은 6.7% 상승했고, 항생은 64.9 포인트 상승했거든요. 일단 중국은 미국에서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양에 대한 기대감이죠. 경기 부양. 여기서도 또 대략 700조 원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지 않을까, 시장은 기대한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재정적인 투자를 확대할 건지에 따라서 중국 증시는 강한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 실망 매물이 나올 거냐, 이런 상황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2월 차이신 제조 PMI를 보면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주예요. 미쉐가 장중 40% 강한 반등 나오면서 IPO에 대한 열기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는 것이 중국에서는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반증하는 거고, 자, 반대로 이제 3월 4일부터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하겠다. 자, 요런 기사를 냈는데 중국의 CDS를 보면 7.62%밖에 안 올랐거든요. 미국보다는 낮게 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양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일본은 낙폭이 좀 크게 나왔죠. 지금 미국 시장의 상승에서 강한 반등을 나왔지만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일본의 금리를 좌지우지 흔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즉 엔화가 약세 기조를 유지하면 니들 비관세 장벽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에 조기 인상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같은 거에는 엔화가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미국의 입김이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까지도 건드린다면 일본 중앙은행이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조기에 금리를 올린다면 또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겠죠. 그렇다면 또다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CDS를 보면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지난 2월 24일 대비 일본은 4.4%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국가 신용부도 위험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결국에 금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국내 시장 보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그냥 뭐 어이상실 아니면 조금 뭐 기대감도 이제 없는 그런 굉장히 좀 낙담한 그런 금요일이었었는데, 결국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제 미국의 관세 이 부분하고 엔화 약세 이 부분이 결국에는 가장 큰 요인이었고,
금요일 날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지수 조정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한 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 8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엄포를 놨지만 오늘 내심 바란다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지수 재조정에 따른 매도로 해서 빠졌던 것, 그 부분은 그러면 오늘은 반등을 한번 해보고 싶다. 주관적으로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지금 외국인 기관들 매도하면서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15조 6,400억으로 개인 투자들 다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그게 어느 쪽으로 받았냐면 신용융자까지 또 늘어나면서 18조 2천억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수한 건 좋은데 신용융자 담보비율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고 외국인들은 1조 5,600억 매도하면서 2월 누적 3조 7천억 매도하면서 1월, 2월 연속 코스피 순매도를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2,900억 매도하면서 4,200억 순매도를 보여줬고 선물 역시도 1조 6,600억 매도하면서 누적 2,100억으로 매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뭐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3시 20분에 1조 2,800억 매도했던 부분이 마감 무렵에서 1조 5,600억으로 단일가에서 대략 3천억 정도 매도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시점에서는 3천억에 대해서 플러스권으로 시작하는 것을 한번 내심 기대해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시장에서도 지금 예탁금은 안 줄어들고 있거든요. 55조 2,200억 기록하고 있고 CMA 역시도 9,300억 유입되면서 87조 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마켓머니 펀드 월말이었지만 400억 유입되면서 212조 원대를 유지했다라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제 신용융자가 단기적으로 1조 7천억 이상 늘어났던 부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융자를 털어먹기 위해서 지수 변동성은 줄 수 있지만 담보비율 관리 잘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준비된 일정을 보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 행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결국에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온 디바이스라든가 그다음에 휴머노 로봇이라든가 의료 AI 이런 것들이 메인 이슈인데 지금 기술주들이 약하기 때문에 MWC 관련해서는 우리가 육지 통신 쪽들만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국 양해가 있죠. 그래서 화장품이라든가 피부 미용기기 거기다가 또 보면 엔터 쪽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아랍 정상회의 긴급 소집이 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히토류 이런 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온 게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반도체 특수가스 수출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국내는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온가스라든가 제논가스 이런 것들이 한번 테마가 일어날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연색 퀀텀위크가 3일 동안 되거든요. 이게 양자 쪽인데 미국이 양자 쪽이 급락해서 오늘 반등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행사에서 볼 게 양자를 가지고 의료 AI 쪽까지 확대하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면 화장품과 2차 전지 요거를 한번 1순위로 보고 바이오와 통신 이 부분 한번 우리가 2순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관련한 섹터 내에서도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찾아볼 텐데요. 지난 핫이슈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와 또 제이오, 마녀공장까지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포스코 DX하고 제이오는 사자마자 손절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송구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다음 주까지 일정 쭉 있기 때문에 보자 했는데 일단 손절은 기준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절하신 분들은
복수전 매수해보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2만 1,000원 밑에서 다시 매수하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우리는 목표 주가 그대로 36,000원 도전하자. 왜냐하면 2025년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데 금요일날 빠진 거 종가에 또 확 빠졌죠. 단일가에서. 그게 뭐냐면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지수 변경 편출 대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 대량 매도해서 개파락해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이면 단일가 빠진 만큼 반등으로 시작하는데 미국 시장 영향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한다면 매수 추가 매수 해서 목표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 제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차가 3월달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차 배터리를 상용화하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파일럿 투자를 해서 양산을 임박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제휴를 받는데 결국에 같이 속수무책으로 하락했거든요. 일단 2024년도는 적자가 확대됐지만 2025년도 실적 개선된 기대감으로 연기금들 매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3월 5일에서 3월 7일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4680이라든가 전고체 이슈는 지속될 거기 때문에 손절하신 분들 한번 15,000원 정도에서 바닥권에서 한번 지금 현재 수준은 바닥권은 보거든요. 그래서 손절 못하신 분들은 15,000원 반등 매도하자 말씀드리고 싶고 마녀공장은 이제 양의 이슈도 있죠. 그다음에 한활령 해제 요 이슈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들은 낙폭과돼서 당분간 좀 시장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마녀공장 같은 경우 우리가 금요일 시점에서 전략 일단은 매도 쪽으로 하고 밀렸을 때 다시 매수하자 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18,000원 이하로 밀리면 한번 다시 매수해서 목표가 22,000원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핫 이슈 종목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도훈 앵커님하고 통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조선 쪽으로 봤는데 조선. 네. 오늘 기사가 나온 것들 보니까 미국이 30년간 매년 42조 군함과 음, 10조 군함의 MRO를 발주하겠다. 네, 한국조선업종이 기회다라는 헤드라인이 있었고 그렇죠. 더 좀 좋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미국이 현재 상선 비율이 배 중에서 2.6%래요. 그래서 한국조선이 손을 벌려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상선이라든가 MRO 관련해서 한화 엔진이나 한화 오션, 태광 이쪽으로 보고 싶은데 간이 크신 분들은 한화 엔진이나 한화 오션 좀 봐셨으면 좋겠고 저는 좀 간이 작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태광을 보고 싶거든요. 22,000원, 700원에서 동시호가 매수하고 손절은 칼같이 지켜주세요. 21,500원 이탈, 목표가는 28,000원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핫 이슈 종목은 조선 안에서는 한화 엔진, 한화 오션도 좋지만 태광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는 뭘 고르셨을까요? 이제 미국에서 한국 알루미늄 제품에 85% 관세를 부과한다. 네.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알맥이 시간의 상한가가 왔어요. 상한가한 이유를 보면 알맥은 미국에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맥이라든가 사마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알루미늄 섹터들은 트레이딩 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알미늄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을 보였다는 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장 탑픽은 태광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디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